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일을 을며 첫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일식이 있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일 을며 두 번째 기사 의금부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박 장군은 장 100유 3천리에 처해야 한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일 을며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래기를 일식은 비이상한 재변이어서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일식이 끝난 다음에 정사하기 바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일식은 비이상한 재변이니 정사는 은혜를 베푸는 경사이다. 일식하는 날 정사를 한다면 후세에 반드시 논평이 있을 것이니 정사하는 것이 합당한지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일 을며 네 번째 기사 어사 김섬이 복명하고 아래기를 신이 보니 함경도는 큰 눈이 내리 평지에도 4-5자나 쌓인 데다가 광풍이 휘몰아쳐 행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언덕 위로 400~500보까지 넘쳐 연안의 어부의 집 및 소금 가마와 어선이 거의 유실되었고 민중들이 익사하거나 눈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에서만도 죽은 사람이 140명인데 눈에 덮인 자잘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추려 죽은 사람은 반드시 눈이 녹은 다음에 그 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설해와 바닷물이 넘친 변을 본도가 이미 장계하였기에 내가 매우 놀라 염려하고 있다 하였다. 와, 이런. 준조실록 56권 중종 10년 윤 12월 1일 을며 다섯 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일식은 천재의 큰 변동이고 대권을 교체함은 임금의 큰 정사입니다. 하늘의 큰 변을 만나되 시급히 큰 정사를 거행하는 것은 곧 실답게 하늘의 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관은 잠시 비록 비울 수 없는 것이지만 하늘의 경계를 극력 조심하여 잘못된 일 수거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하고 이후 권균의 의논도 같았는데 내일 정사를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6권 중종 10년 윤 12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헌부가 모두 채직되었으니 반드시 홍문관과 시강 관원으로 의망하여 아랜 것이다. 그러나 시종도 중한 소임이어서 한꺼번에 모두 채직할 수 없으니 문신 중에 어버이를 위해 외방 소임이 된 사람들을 아울러 대관에 의망할 것을 이조에 말해주라.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남세준 정은 황헌 박홍린이 아래기를 이 종은 기한이 찰 때까지 사용하지 않게 된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상언하여 벼설하기를 구했는데 헌부가 인퇴하였음은 옳지 못하다고 홍문관이 논박하여 아뢰었습니다. 신들이 이목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먼저 규탄하지 못했기에 직에 있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는 해주가 퇴장한 것을 보고 인퇴한 것이니 어찌 그르겠는가. 곧 이조가 잘못한 것이다. 또 이를 논란함에 있어 각각 그 의견대로 하는 법인데 비록 시종이 논하였다 하더라도 사관원이 아뢰지 않은 것이 뭐 해롭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송준돈을 예조 참판으로 박호를 사헌부 대사원으로 민수원을 지비로 김공예를 상령으로 이귀령을 홍문관 은계로 강현을 부은계로 김기를 지평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회례연 및 데뷔전의 진풍정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전교하기를 오늘 사형수의 주원을 5건 하려었다. 그러나 오히려 복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 입춘한 날에 반드시 속속히 복개하여 끝내야 한다. 입춘 전에 날마다 속속히 복귀하여 끝내야 한다 하며 정언이 아뢰기를
현재 남아있는 주안을 보건대 사형수 가운데 초복한 것이 15건이고 삼복한 것이 8건인데 사형수를 날마다 개복하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사형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끝내려는 것이니 정오는 요량해서 개복해야 한다. 그러나 날마다 사형수를 결단한다면 후세에 말이 있게 될 것이어서 역시 불가할 듯하니 여러 날 개복한 것을 합쳐서 형을 집행함이 합당할 듯하다 하였다. 진저실록 56건 중종 20년 윤 12월 3일은 정사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경기의 공무를 종자벼를 마련하는 일은 해주가 내년 종자벼를 낼 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공무를 감해준다면 공물 또한 전세인지라 다른 돈은 감해주지 않고 경기만 감하면 또한 균일하지 못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경기는 흉년이 들어 지금 바야흐로 굶주리고 궁핍한데 종자별을 마련하도록 한다면 민중들이 해를 받게 될 것이니 공무를 감면하여 주어 민중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게 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종자별은 충청도와 경상도 등의 조금 풍년이 든 것으로 옮겨다가 나눠주기를 임신전의 예처럼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진제장에 관한 일은 성상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지당하시니 내년의 일은 곡식이 읽을 때까지 구제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3일 장사 네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이종은 기한이 찰 때까지 사용하지 않게 된 주의를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급급하게 은혜를 받아 그의 자식을 시켜 외람하게 상언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사습이니 죄를 다스리고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관을 모두 외방 관원으로 의망하였습니다. 수령들을 자주 채직하면 민간의 폐단이 적지 않으니 김공예는 ing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종의 일은 진실로 추구해야 마땅하지만 이제 이미 사를 겪었으니 용서받음이 합당할 듯하다. 김공예의 일은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니 채직해야 한다 하였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4일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이환이 아뢰기를 요새 재변이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안도에는 여역과 해의 변괴가 있었고 함경도에는 눈이 쌓이고 바다가 넘쳤고 제주에서는 세찬 바람으로 험한 파도가 일고 겨울에 내성하였는가 하면 개가 요란스럽게 새끼를 낳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일시에 생겼으니 반드시 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양계에선 비인들을 구축한 이후에는 왕산 적하를 죄주었으니 반드시 변방사단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습니다. 이는 조정이 담당하기 때문에 감히 사단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경도는 바다가 넘치고 눈이 쌓이는 재변을 만나 죽은 자가 130명이나 되고 눈 속에 파묻힌 자는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국가에서 비록 민중들을 옮겨 변방을 채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토병 하나가 부방병 100명에 해당되는데 죽은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변방의 수비가 허술해질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무반의 바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변방을 수령될 만한 자가 없으니 만약 사단이 있을 경우 차스를 뛰어넘어 갑자기 승진시킨다면 어떻게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미리 양성해 두는 것이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 요사이 무사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흔히 어버이 때문에 내지 수령에 제수되는데 노쇠하게 된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적에는 선장관들이 더러는 육진의 부사로 나가기도 하고 내금이가 더러는 양계의 수령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금이는 도리어 예적의 별시만 못하고 지금의 선정관들은 도리어 내금이만 못하며 또한 무인으로서 활속이 익히기를 억울하는 자가 있음을 볼 수 없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만일 전조가 특별히 무죄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면 반드시 업을 연마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주옥권은 아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는 반드시 시험해 본 다음에야 그의 현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마땅히 해수로 하여금 미리 나이 젊은 무신들을 뽑아 혹은 도청부와 훈련원에 임용하고 혹은 육진의 판관에 임명하여 반드시 현명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되 그 중에 현명한 사람을 거두어 물망을 키워서 임용한다면 사졸들이 또한 장차 장수가 될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워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유담년은 아래기를 오랑캐들을 구축한 뒤에 또한 완산적하를 죽였는데
부영의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인 법이어서 피인들의 변이 마땅히 조속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일의 홍숙이 병조 판사 때 뽑은 무죄가 임용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임용했으니 이번에 또한 마땅히 무사들을 뽑아 물망을 키워 위급할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사의 재회와 이변이 매우 많은데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지 않는 법이니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무사의 재질이 장수될 만한 사람은 마땅히 뽑아 미리부터 문망을 키워야 한다. 하며 이환이 아뢰기를 변방의 만호와 권관을 모두 가려서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출신인 사람을 사임하여 보낸다면 반드시 장래를 생각하여 감히 불법한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4일 모원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였다. 경기의 내년 종자변은 임신년의 예대로 충청 경상 두 도의 여러 초입 고울의 벼종자를 수량을 헤아려 가져다 주라.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보건대 훈련원 관원들이 혹 아프거나 정사하였다. 기한이 지나 파직된 사람이 많은데 외방 사람은 양식을 가져오기가 곤란하고 부지런히 사진하기가 싫기 때문에 파직될 짓을 하는 자가 또한 없지 않다. 훈련원 권지들 중에 임용할 만한 사람이 반드시 많은데도 전임하는 길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되고 있으니 첨사 만호를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임용함은 불가하다. 훈련원 권지 중에 소임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러는 경직에 임용하고 더러는 첨사 만호로 임용한다면 또한 반드시 임용될 것을 반가워하여 파직될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대개 양계에 바야흐로 변방 사단이 있으므로 무사들을 마땅히 미리 임용해야 하는데 비록 군졸들 가운데에도 어찌 임용할 만한 무죄가 없겠는가. 조정제도 들어 군졸들을 속에서 육진의 부사나 판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있었다. 양계의 변방 사단이 조석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오래도록 변이 생기지 않으니 더욱 염려스럽다. 적들의 흉계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으로 오랑캐들이 짐짓지치하며 무기를 수선했다가 서서히 발동한다면 우리나라 변장들의 마음이 풀어져 피해가 반드시 극심할 것이니 이런 때에는 용맹스럽고 건장하며 지혜가 많아 앞으로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마땅히 초계해야 한다. 비록 초계하지 않고라도 무사들을 또한 미리부터 5, 6품에 임용해 놓으면 비록 승진시켜 변방 수령으로 서용하더라도 공론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미리 임용하지 않았다가 시기에 임박하여 급작스럽게 임용하며 공론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반드시 이를 잘 모르게 된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정옥형 등이 상소하기를 서경에 길흉은 틀림없이 그 자신이 하기에 달렸으면 하늘이 재변이나 상서를 내림이 덕에 달렸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대개 하늘과 사람이 서로 통하게 되는 때라 진실로 임금된 분이 덕으로 감동시켜 통하게 되도록 하게 달린 것입니다. 지극히 다스려진 세상이라도 재변이 없을 수 없지만 엄숙하고 공손스럽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재변을 변동시켜 복을 만들게 되고 쇠퇴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상서가 없을 수 없지만 한가하고 편안하여 태만하고 소홀하면 상서를 반전시켜 요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변을 불러들이느냐 상서를 불러들이느냐는 임금이 덕을 닦느냐 닦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근년 이래로 천재와 지변이 겹쳐 나타나고 청청으로 생겨서 하늘이 경계를 보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다가 이번에는 또 겨울철에 뇌성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있는 변이 따로 일어나고 바닷물이 넘쳐 사람과 가축이 떼어내려가고 익사하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의 재물을 불태우게 되고 모든 양계의 주종인 태양에 일식의 변이 있고 음특한 기운이 무지개 또한 때 아닌 차례 나타났습니다. 이 비상한 재변과 막대한 병계가 전하께서 20년을 수성하신 이 마당에 겹쳐 나타나니 신들은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실정이 지극하지 못한 데가 있으므로 하늘이 견고하기를 이처럼 심각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전하께서 만일 이를 심상한 것이라고 하여 홀만히 여기고 더욱더 경계하고 살피지 않으신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마침내 돌리지 못하고 민중의 원망을 마침내 풀지 못하여 위태와 멸망의 깃털이 결정적이게 될 것이니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적에 성탕이 상림에서 비를 빌며 6가지 일로서 책망했었습니다. 지극히 공명하신 분이 어찌 참으로 그런 잘못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허물을 살피고 덕을 닦아가는 성의에 있어서 감히 스스로 허물이 없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수성하시는 실적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회와 변괴가 생기는 것이 성탕 때의 한재보다도 더 심하고 시정의 패단이 6가지 일의 실수보다 더 많으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들이 위로 조정의 정사를 헤아려보고 아래로 민간의 일을 살펴보면 악한 기운이 되어 재해와 변개를 불러들이게 된 것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대범 기강은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근본으로서 엄중하게 세우고 분명하게 바로잡은 다음에야 모든 일이 잘되고 백간이 다스려지는 법인데 지금은 그 큰 근본이 풀려 습속이 타락되고 상하가 없어졌습니다. 법령은 임금의 큰 권한으로서 이 법령을 지키기를 금석처럼 굳게 하고 이 법령 거행하기를 사시처럼 틀림이 없게 한 다음에야 국가에 이루어진 법이 있게 되고 다스리는 도리가 확장되는 법인데 지금은 시끄럽게 변경하여 아침에 내놓다가 저녁에 고침으로 민중들이 따를 바를 모르게 됩니다. 궁고는 전하의 한 가정으로서 온 가정이 엄숙하게 정돈되면 내치가 엄격해져 좋게 온 나라가 본받게 되는 법인데 지금은 왕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합당하지 못하여 천한 노예들까지도 권세를 빙자하여 한간을 횡행함으로써 전하의 천명한 정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민중을 애호하면 국가의 떳떳한 도리입니다. 지금 국가의 용도가 부족한 것은 부비를 절약하지 않게 된 폐단 때문입니다. 수입은 한정이 있는데 지출은 제한이 없어 내부에는 명칭도 없는 수용이 있고 외부에는 때 아닌 부과가 있으므로 내탕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민생들이 날로 공공해집니다. 혼이 날 적에도 서로 사치를 승상하여 왕자년이 혼례에 막대한 돈을 허비하게 되고 집을 한량없이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때문에 공경과 사서들이 더욱 서로 모방하여 애써 화려한 것을 숭상하니 배단이 장차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오직 국가의 근본이고 민중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기는 법이어서 민중들이 먹을 것에 바쁘게 되면 흉년 구제하는 정책을 마땅히 시급하게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잇따르고 올해는 가뭄이 특히 심하여 전답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되었는데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백성들이 가려 해도 갈 곳이 없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유사된 사람들이 한갓 예전대로만 하여 전하께서 상처난 것처럼 여기시는 인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공체의 징수와 공부의 수납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변을 보여 성상의 마음 경계하기를 이처럼 정령하게 하는데 전하께서 척신하고 수성하는 실적은 매양 형식적으로만 하여 상소가 들어오는 것을 의뢰 쓸데없는 걸로만 여기십니다. 대조 재변이 생기는 것을 비록 어느 일의 반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재변을 해소하는 방도와 폐해를 바로잡는 길은 전하의 일신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강건한 덕을 체득하여 정사에 가는 근원을 정하시되 이상에 진달한 것들을 성상의 마음에 가만히 따져보시고서 기의 폐단을 개혁하여 큰 교화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신다면 그의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게 되고 천재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연 12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사간 김성과 지평 김익수가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하찮은 일 때문에 모두 채직되었으니 잘못 대간을 중히 여기는 뜻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영사 권균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대간이 여러 차례 시종의 논박 때문에 채직되었지만 이번에 퇴장은 큰일이 아니어서 채직하는 것이 부당한 듯 했습니다. 다만 대간이 논박을 받으면 사세가 직에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할 때 마땅히 채직되어야 한다고 아뢰었었습니다. 하니 이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큰 실수가 있으면 시종들이 논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소소한 일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이미 폐단이 되었으니 마침내 바로잡을 수 없게 될까 싶다 하며 형조판사 심정 동지사 이항, 공조판사 임유경, 이조판사 허굉이 또한 경솔하게 대간을 채직하면 불가하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경솔하게 대간을 채직하면 조정을 요동시키려는 자들이 작은 실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시종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듣는 사람이 살펴보지 않고서 그대로 논박하면 배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일을 가지고 대간을 논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시종들에게 말해 주었다. 하며 김섬이 아뢰기를 신이 어사로 나가 함경도에 이를 보건대 이전에는 북도를 중히 여겨 남도 군사 190명을 북도에 유방하게 했었는데 요새는 남도를 중히 여겨 그 군사들을 돌려보냈으므로 북도의 방어가 매우 허술했습니다. 임신전에 값싼 등지에서 날뛰던 도적도 모두 북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북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이전에는 북도의 방수가 남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군졸도를 넉넉하게 한 것인데 그 뒤에는 남도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를 남도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북도의 부령 등지가 지극히 허술하므로 이전처럼 도로 방수하기를 청했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이미 방수를 옮겼으므로 다시 옮길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의 군사를 4번으로 나누어 1번은 북도를 방수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허경은 아래기를 신해는에 북정한 이후부터 남도의 군사를 북도에 옮겨 방수하게 한 것인데 지난번 구축한 다음 남도가 건주 위와 가깝기 때문에 도로 남도를 방수하도록 의논한 것입니다. 갑산과 경산은 적들이 다니는 길의 요충이니 이 처파에 이전처럼 유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금의 사세가 다른 법이니 경정을 비교해 본다면 북도가 과연 중요하다. 그러나 비변사가 마땅히 잘 처리할 것이다 하며 허괭이 아뢰기를 강원도의 군사도 남도로 들어가 방수하는데 어찌 영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섬은 아뢰기를 부령 및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은 지금은 홍원, 문천 등지에 옮겨가 사는데 왕래할 적에 언제나 보게 됩니다. 국가의 사세가 당당할 적에는 염려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태평하기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빈들이 내지에 옮겨와 살면서 인구가 날로 번성해지니 만에 하나라도 변방에 사단이 있게 된다면 그들이 반드시 내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만 편하려 하여 처치하지 않다가는 마침내는 반드시 고치기 어려운 병통이 될 것입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본도의 감사도 여러 차례 계문했기 때문에 본부가 계획을 생각해 본 것이 또한 오래입니다마는 내지에 사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어서 도로 내보낼 명분이었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그들이 내지에서 산 지가 이미 3, 4대가 되어 마치 호적에 편입된 백성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겨우 3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나 되어 국가의 둔전을 갈아먹으며 인구가 날로 번성하니 만일 변방에 변이 생기면 필연코 내통하게 되어 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벌써부터 와서 살고 있으므로 갑자기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손이 인장 위조한 일을 계기로 삼아 그들의 족속을 분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섭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안변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오히려 먼 도로 옮겼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90여 명이나 와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조공하러 오는 이 아이들이 오갈 때 영접하고 전송하고 한다니 만일 변방에 사단이 생긴다면 마침내는 필연코 고치기 어려운 병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내지에서 살게 한 것이 잘못이다. 지금 까닭없이 시급하게 내쫓을 수 없으니 조정이 짐작해서 처치해야 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요새 감기로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경련을 이동하는 취품하지 말라. 또 중군도 잠시 감기 증세가 있고 또한 평소와 같은 때가 3월이 임박했음을 말한다. 아니기 때문에 이달 13일에는 창덕궁으로 이어하려고 하니 해주로 하여금 절에 의해 단속해 놓도록 하라.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삼궁을 명초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만일 실수가 있으면 시종의 의인 땅 논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하찮은 일을 가지고 경솔하게 논박하면 대간의 소임이 증하지 않게 되고 대간이 중하지 않으면 조정이 또한 따라서 증하지 않게 된다. 헌부의 잘못이 있으면 간원이 논박하는 법이니 간원이 말하지 않게 된 다음에 시종이 말을 하는 것이 사지에 맞게 된다. 그늘의 헌부가 퇴장한 일이 어찌 관계되는 바가 있는 것이겠는가? 시종이 즉시 논박한 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한 달 동안에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여 두 사차례나 채직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정에 도움은 없고 한가 시끄럽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뒷날에 배단을 염려하여 경들과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며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실수에 대해 대신은 시비로 논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시종들이 논박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대간을 채직한 일은 중요한 것인데 논박한 사항은 하찮은 것이어서 이 점이 불가하니 그 사이에 시비를 상상께서 짐작하여 처리하시면 조정안의 시비가 정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안의 시비가 대신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대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국시가 확정된 다음에 나라에 옳게 되는 법인데 대신된 사람에게 시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한 것이다. 하며 남군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진퇴는 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간의 실수는 시종들이 아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시종과 대간의 시비는 위에서 작정하여 하문하신다면 신들이 마땅히 소회대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관의 권지의 수가 많으니 이처럼 사람이 모자랄 때 권지들을 다른 길에 임용하여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해에 단지 두 차례의 도목정 때만 전임됨으로 도리어 남행들만 도 못하게 침체되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이다. 하며 남군 등이 아뢰기를 두 차례의 도목정 때면 거관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권지들이 5, 6년을 침체되는 사람이 있었고 도목정 이전에 별천하는 것은 패조 때에 생긴 일입니다. 조종주의 두 차례의 도목정 때 거관하게 한 것이 또한 우연만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조급하게 진출하려 하는 풍습 때문에 반개했었는데 요사이 듣건대 권지가 많은 것 때문에 별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줄 예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훈련원 권지는 140명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상언한 것을 취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무사들의 용명은 혈기방장한 때에 있는 법인데 비록 나이 젊어 출신했지만 늘도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은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차례 도목정 때 세 사람씩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조정의 의논이 잘못 편리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신 1등 2하는 사관에 나누어 소속시키면 곧 조정조의 예법이니 만일 사람이 모자라게 된다면 그 임시에 특별히 별천하도록 하면 가합니다. 그러나 별천은 이미 내전에 있는 법이 아니며 더구나 이는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윤사익을 사헌부 장령으로 성겸을 사관원 헌납으로 삼았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홍경림은 죄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곧 서용하여 사체에 편리하지 못하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경림은 파직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방후위에 속아 살피지 않고서 개문한 것이고 실제로는 딴 사정이 없었던 것이니 서용함이 뭐 해롭겠는가 하였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정옥형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 종의 상언을 헌부가 퇴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불이가 그렇게 여긴다니 직에 있기 미안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내가 대간과 재상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대간이 비록 논박을 받게 되더라도 만일 자신이 실수한 것이 아니면 채직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지당하다. 만일 대간이 큰 실수를 하였다면 시종들이 논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일 하찮은 일을 가지고 경솔하게 논박하면 이는 곧 피해풍이다. 너희가 이런 뜻을 알아차려 짐작해서 하고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정옥형 등이 다시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10년 윤 12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준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9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형조판사 심정이 아뢰기를 죄에 대시와 부대시가 있으면 모두 죄의 경중에 따라 결단하려 한 것인데 부대시 할 죄를 만일 시급히 결단하지 않으면 5, 6년씩이나 목숨을 연장하게 되는 자가 있고 대시할 죄를 만일 시급히 결단하면 죄가 가벼우면서도 속히 죽게 되어 잠옷 법을 세운 본뜻이 없게 되니 정원으로 하여금 경중을 짐작하여 아뢰게 하미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상에 관계되는 죄는 정원이 마땅히 경중을 참작해서 선후를 가려 아뢰어야 한다 하며 참청관 이환이 아뢰기를 강상에 관계되는 죄를 어찌 먼저 아뢰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전옥이 죄수를 먼저 아뢰도록 하고 또 대시할 죄수는 반드시 춘분 전에 아뢰기 때문에 그처럼 됩니다. 하고 영사 남고는 아뢰기를 옥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신속히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소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옥사의 신문이 이미 다 되면 비록 터무니없는 것일지라도 공수를 한 말을 취실할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무릇 해명한 조항들을 개복할 때 반드시 좌우 사람들로 하여금 자세히 듣고 틀린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개복하는 건 수가 많으면 개복하는 사람도 처음처럼 하지 못하여 혹 소략한 패단이 있게 되고 좌우에서 듣는 사람들은 실증이 나는 마음이 없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2-3건을 하거나 혹 서너 건만 한 다음에야 개복을 자세히 할 수 있고 참작하여 결단하는 것도 알맞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수가 매우 많은 이는 교화가 밟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복하는 건 수가 많으면 과연 좌우 사람들이 자세히 듣지 못할 것이다. 옥사를 주관들이 바야흐로 주의할 적에 진실로 세밀하고 명백하게 해야 하는데 옥사가 성립된 다음에는 비록 터무니없는 것일지라도 사실 갖게 되니 아랫말이 매우 지당하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외방 죄수들은 처음 문초받은 다음에 즉시 동추와 차사원이 형장신문하게 되면 해명할 수 없게 됩니다. 각도의 경범 죄수와 중범 죄수를 보건대 모두 940여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한 도와 비등한데 이러한 데다가 또한 사관들이 연료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가득 찬 것이 바로 흉년인 때이긴 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화기를 손상하여 재변을 보는 것이 또한 이 때문인가 싶습니다. 조정조의 때는 따로 차리사로 들어 처결하게 했으니 이제도 그렇게 하여 원통한 일을 처리하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사가 적체되어 화기를 손상하게 된다는 것은 사리가 진실로 그럴 것이다. 다만 차리사를 두는 것은 어떨런지 모르겠으나 관찰사가 있으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차리사를 각도마다 모두 보낼 수는 없고 중범 죄수가 항시 갑절이나 많은 데는 또한 4번에 분간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관찰사가 각 고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데 만일 하루라도 옥사 처리에 전력하면 다른 공사는 힘이 갈려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관찰사가 배사하는 날 성상께서 직접 이르시기를 아무 고을에는 형장을 70여 천이나 받고 5, 6년이 지체되도록 갇혀있는 자가 있으니 반드시 너가 거기에 있는 동안 처결하라 하고 복명할 때 와서 아뢰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지당하다 하였다. 병조판서 긴급히비 아뢰기를 양계에는 조석간의 변방 사단이 있게 될 것인데 위장에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군사들 속에서 더러 발탁하여 변장을 삼을 것을 성상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사에는 그런 예가 없고 군사가 또한 용잡함으로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발탁하였으면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합니다. 장래의 장수를 하루아침에 군사 가운데서 경솔하게 뽑을 수는 없고 반드시 경력과 재간을 알게 된 다음에 뽑아서 임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양계의 변방 사단이 있게 되었으니 무사를 반드시 미리 동서반에 임용하여 능력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장래의 장수는 반드시 무반에서만 뽑을 것이 아니라 힘써 미리 양성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미리 양성한다면 소양이 있게 될 것이니 내금일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시비를 오래도록 하도록 한 다음에 무죄가 특출나고 직차가 우두머리인 사람은 또한 동반에 시험해 보지도 않고도 변장이나 수령으로 임용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정직하게 잘하고 무력이 남보다 월등한 사람이라면 비록 일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임용하기에 방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요사이 무인 임용하는 것을 보건대 무죄에 의거하지 않고 반드시 경력에 의해 하기 때문에 가려서 임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병조가 비록 그런 패단을 알면서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변방 사세가 날로 전과 같지 않은데 무력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은 그 동료들이 또한 반드시 알게 되니 이런 사람을 변방에 임용한다면 사람을 임용할 길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라. 무죄가 타고난 사람들을 들어 내지의 수령으로 삼음으로 6년 동안이나 무예를 방치하게 되어 나이 늙어버리면 쓰기에 기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찌 백성인들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지당하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전일의 재상들로 하여금 각기 알고 있는 장수로서 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찌 사정을 따르겠습니까? 하고 긴급히 번아르기를 훈련은 권지는 첨선한 만호와 직이 서로 대등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지만 권관은 혹 권지 및 내금이로 자임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양계의 권관과 만호에게는 권면되게 하거나 징계되도록 하는 것이 없으니 이 뒤로는 마음을 써 방한 사람들을 따로 계문하게 하여 채직할 때 승진시키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외방의 첨사 만호 수령들의 현명 여부를 전일에 이미 유시를 내려 듣거나 보면 치게하도록 했었다. 만일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만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시 병사 수사에게 유시하여 첨사 만호 권관들의 근면 여부와 현명 여부를 즉시 치게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9일 개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장리의 장수 감은 동 서반의 문무관은 논할 것이 없고 없이 하고 변장은 군사층에서 뽑아서 아래 것을 병제 말하라.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폐조 때의 갑자년과 무오년 무렵에 조종조의 사림들이 죄도 없이 죽임받은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그 뒤 해조로 하여금 벼슬을 증직하고 또 그 자손들을 임용하도록 했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죽임을 받았거나 혹은 부관 참시된 일들을 금부로 하여금 초계하도록 하고 벼슬을 증직한 것 및 자손들의 임용 여부를 또한 전조로 하여금 서계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한 고조가 장사치들은 금수 기고 개를 입지 못하게 했었다. 대저 장사치들에게는 마땅히 먼저 사치를 검단해야 하지만 지금 법사가 비록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속공하면 번거로운 듯하다 하며 지사 이행이 아뢰기를 대명률에도 다음에 쓸 수 없는 것은 속공하지 않고 속공하는 것은 오직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법은 경솔하게 변해온 지 오래입니다. 장사치들은 의복이 법제를 어기고 여인들은 모관, 동화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배단은 엄중한 법이 아니고서 검단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신들이 금령을 범한 물건일지라도 세세한 쓸데없는 대명률에도 속공하는 조항이 없다고 했으니 이 뒤로는 잣다른 것은 속공하지 말 것을 함부에 말해주라.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아래기를 추기와 동기의 포편은 전 관찰사 홍경림이 이미 보직되었으니 속록대로 홍경림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속록대로 시행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1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0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햇머리 가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증궁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중으로 햇머리 가지고 양이가 있었으며 흰 운기가 해를 꿰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홍경림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 관찰사 때 추고받은 일이 오랬고 이어 파직되었으므로 전혀 등급을 매길 생각이 없었고 또한 파직되기 이전의 일이라 역시 거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반드시 병사 수사와 함께 의논해야 하는데 지금 서간을 서로 통할 수 없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지금 경의 말을 듣건대 수령은 세입감사가 등급을 매기고 첨사 만원은 세입감사가 순심하고서 병사 수사와 함께 의논하여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한도의 포평을 두 가지로 하는 것이니 유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한다 하며 유관이 아뢰기를 모두 순심하여 성적을 고찰한 다음에 등급을 매기게 된다면 개많은 수령들이 들어오는 포평을 거치지 않고 채직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홍경림이 비록 출고받으면서 행공하기는 했지만 일찍이 순행을 그만두지 않았으니 어찌 포평하는 일을 마음속에 짐작해두지 않았겠습니까? 또 첨사 만호의 일을 감사가 병사 수사와 함께 의논할 수가 없어 등급을 매길 수 없다면 신이 마땅히 가서 순행하고서 함께 의논하여 하겠습니다. 또 전번에 한형윤이 병한 감사로 있다가 채직되어 계속 유수가 되었었는데 그 도의 보평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한형윤에게 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후 감사들의 말이 모두 합당한 듯하니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0일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남곤이 의논 드리기를 유관과 홍경림이 아랫말은 모두 소견이 있는 것으로 다 합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유관의 추등, 동등의 성적 고사가 있은 뒤에야 부임했고 더구나 정감사가 등급을 매김은 속록에 있는 법인데 채직되어 서울로 온 뒤에도 주화의 전최를 하는 것이 또한 전례가 있으니 수령은 홍경림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고 첨사와 만원 비록 함께 의논해서 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병사와 수사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는 것이 법리에 맞을 듯합니다. 하고 이유청의 의논도 같았다. 권규는 의논 드리기를 추등, 동등의 수령들 등급은 속록대로 홍경림으로 하여금 매기게 하고 첨사 만원은 유관이 순심한 다음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과 좌상의 의논이 같으니 홍경림을 불러 이런 뜻으로 말해주라. 첨사와 만호의 포편은 세감사가 부임하여 등급 매기기를 기다릴 것 없이 지게 할 것을 병사와 수사에게 유시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홍경림이 아뢰기를 신이 소임에 있을 때 포편에 관한 계획이 없었기에 전후의 수령들을 추구한 일을 신이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부임하고 있은 날이 적기에 역시 수령들이 어느 때 부임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혼도들의 고강도 고찰할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사를 기다렸다 고찰하여 임원해 본 다음에 하려면 포편을 속히 할 수 없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1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장령 윤 4이기 전라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라 신이 오갈 적에 보니 이전에 없던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꼴의 공개가 전처럼 매우 성대한 이는 몹시 배단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라건대 각도의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검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순천보는 인구가 번성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도내에 큰 고울이었는데 요사이 수령들이 자주 채직되어 소임을 부지런히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피폐가 너무나 심합니다. 아쟁과 관노비 또한 부족했었습니다. 감사와 수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세 부사도 마땅히 가려서 자임하소서. 또 무주 관내 무풍 지방은 민간의 전지를 잘못 청량한 것이 있었으니 청량 경차관이 현감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감 구희는 신병이 있어 겸임자인 용담, 현령, 김간이 나가야 하는데도 가지 않고 서원으로 하여금 대신 가서 간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각 고을이 손님을 대접할 때 서로 성대한 음식을 숭상하는 것은 이미 습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뜻에 차지 못하면 회방이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비록 감사라 하더라도 범상한 사람은 이를 들어 시비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마땅히 각도의 의시를 내려 검단하게 해야 한다. 순천부는 김인명이 채직된 뒤부터 세잔해지고 피폐해지게 이미 가려서 차임하도록 했는데 이조가 범상한 사람을 의차했기 때문에 복희달이 이미 논박받아 채직된 것이다. 아쟁과 관노비의 부족은 단지 순천만이 아니니 자꾸 유시를 내릴 것이 없다. 모두 수령의 현명 여부와 조치 여하에 달린 일이니 수령된 사람들 자신이 마땅히 감사에게 품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김간은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황념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했습니다. 재변이 수해와 한 해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해, 달, 별의 변개와 산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있는 재변을 또한 반드시 드러내어 써놓으면 재변이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수한 것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변을 만나면 작은 재변이라고 해서 홀만이 할 수 없는 법인데 항차 큰 재변을 만났으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래의 한 해는 해마다 계속된 데다가 지금은 수해뿐이 아니라 평안도에 태양의 변괴까지 있었으니 매우 놀라운데 또한 서울에도 태양의 변괴가 있었습니다. 대범 흰 운기가 태양을 꿰는 것은 천변 중에 큰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특별히 더 두려워하여 재변을 했사오고 하늘에 응답할 길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또 흰 운기는 병난의 형상인 법이니 반드시 내부와 외부가 서로 스승해야 합니다. 비록 변방에 환란이 있더라도 만일 사줄과 군마가 정예롭고 군사의 식량만 넉넉하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지금 군마도 훈련되지 못하였고 군사들 식량도 고갈되었으니 다시 더 집념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태평한 때라 하더라도 계고하는 마음을 조금 더 풀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더구나 요 사이는 재변이 겹치고 흰 운기는 병랑의 형상임에랴. 양계의 바야흐로 변방사단이 있으면서도 폭발하지 않는데 발동이 완만하면 환란이 반드시 큰 법이다. 사절과 군마가 훈련되지 않은 것은 단지 양계만이 아니라 서울도 그러한데 군비가 허술하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며 참청한 유보가 아뢰기를 나라 일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적에는 일에만 민첩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만 아름답고 일이 실답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경년에 입시하는 신하들이 무슨 일이고 아뢰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말대로 실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정리된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농사가 흉년이 들어 인생들이 공공한데 충청도 병사가 주관하는 관원을 정하여 도둑들을 단속하기를 청하므로 이미 윤허하셨습니다. 만일 도둑들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면 마땅히 미리 검단하여 잡을 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는 아직 어디서 발동했는지 듣지 못한 것인데 관원을 차정하여 민중들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수색하는 군사들이 산골짜기에 숙적하게 되므로 간사한 아전들이 이를 계기로 배단을 부립니다. 도둑을 막는다는 것이 도리어 딴 도둑을 생기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 신은 유익함은 없고 배단만 있으리라 여깁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도 편치 못하게 여겼으니 아랫말의 뜻이 매우 지당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56건 중종 20년 윤 12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나타나고 해의 병괴가 비상하니 중외의 유시를 내려 잘못된 일을 계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이 있게 하고 형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참으로 재변을 her수할 수 있는 말이니 전지를 받들어 정부에 요시하라 하였다. 그 전지는 이러하다. 내가 즉위한 지 이제 2기가 되어가는데 재변이 생기지 않은 해가 없었다. 올해의 경기의 가뭄은 근고에 없던 일인데다 여역, 일식, 지진, 천화, 견요, 동래, 해일 등의 변괴가 일다가 마침내 흰 운기가 해를 끄기까지 했다. 대범 해는 임금의 상징이고 흰 운기는 또한 병난의 형산인 법이다. 일전에 평안도 지방은 해의 변괴에 관한 그림을 보고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변괴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재변이 박도하게 된 것이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다. 깊이 그렇게 된 허물을 생각해보건대 토목공사가 흥성하거나 기강이 해이되거나 형벌이 과람하거나 부세가 무겁거나 법령이 번다하거나 공정한 도리가 없어졌거나 염치가 없어졌거나 명기가 어지럽거나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혼동되어 상하의 분이가 물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옛적에 성탕이 6가지 일로서 자책하자 큰 비가 마구 쏟아졌고 송경공이 세마디 말을 하자 형혹성이 자리를 옮겼었다. 홍범의 말한 구진과 춘추의 말한 재변을 일일이 고찰해보건대 인사를 닦지 않고서 하늘의 뜻을 돌린 일은 있지 않았다. 이에 내가 과덕한 자신의 실수와 조정정사의 잘못된 것을 들어보아 위로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고 싶으니 국가 일을 염려하고 종사 일을 간절하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은휘된 악정을 바른대로 지적하고 시사로 모두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해주면 내가 마땅히 수성할 실사로 삼아 상패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 기는 세성이 궤도를 일주하는 기간이다. 곧 12년. 이 해가 중종 20년인데 이기라고 한 것은 대략의 수를 말한 것이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1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세자 사부가 아뢰기를 전번에 중궁에서 이어하실 때는 세자께서 나이 어리기 때문에 친히 나아가 문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처럼 드물게 가거나 자주 가거나 하게 할 때가 아니니 위에서 마땅히 짐작해서 하셔야 합니다. 바라건대 문안하도록 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궁이 이어했으므로 아들된 사람이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세자가 아직도 어린데 11일부터 감기가 들어 서연에도 나아가지 못하니 마땅히 조용하게 헤아려 보고 말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증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박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시경에는 완구의 풍자가 있고 서경에는 무풍의 경계가 있습니다. 무릇 음사에 관한 일은 비록 엄중하게 억제하더라도 오히려 혹시 싹트게 될까 두려운데 더구나 그런 발단을 열어놓으니 장차 폐단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일에 중공께서 이어하실 때를 당해 바로 곁의 광천이 김인경의 집에 무당들을 모아놓고 북을 울리는 소리가 길을 덮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림이 없었습니다. 시위하는 관원들이 거의 모두 놀라서 그 사람에게 따져 묻자 자전의 분부를 받고 중궁을 위해 비는 제사를 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어찌 전하께서 아실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궁중이 엄밀하지 못하므로 요망한 무당은 무리가 궁중의 하인들과 내통하여 미혹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신들은 극이 전하께서 상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깊이 스스로 반성하셔서 그런 조짐을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전하께서 상하게 고명하시어 사정의 구분을 본래부터 이미 간구하셨으니 진실로 공경을 하심으로써 길이 정당한 천록을 누리셔야 합니다.
더구나 내부나 외부의 모든 제사에 관한 예절과 제사하여 비손하는 것에 관한 의식은 본디 고래의 사전에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이런 허망한 푸닥거리를 하여 비손한 짓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많은 복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또한 무당들을 금단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니 위에 사는 일이 이러하시면 반드시 명령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민중들이 어떻게 금단할 줄 알겠습니까? 장차 정당한 도리는 어두워지고 사특한 말은 치열해져 해독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그대 전하께서 깊이 표대를 바르게 하고 그 눈을 맑게 해야 되는 도리를 체득하시고 다시 반액 전백의 비율을 생각해 보소서. 그리하여 먼저 궁중부터 엄중히 검단하여 백성을 하여금 사정의 기초를 환히 알도록 하신다면 국가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천교하기를 내가 지금 찾아올린 것을 보고 내가 매우 놀랐는데 이 일은 내가 전혀 듣지 못한 것이다. 대저 간특한 음서는 내가 평소 몹시 미워하는 것인데 더구나 중궁이 이어하는 날 조정이 모두 모인 때의 음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또한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다. 자전의 분부 여부는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실제로 자전의 분부라면 내가 마땅히 간하여 그만두시도록 하겠다. 설사 자전의 분부라 하더라도 상전께서 어찌 먼저 이 일을 생각하였겠는가. 무당들이 궁중의 하인들과 내통하여 그들의 잡수를 부린 것이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법사는 그 무당들을 잡아다 마땅히 시급하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였다. 그렇구나.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김헌윤을 헌문관 정자로 삼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강현이 아르기를 전일 중궁에서 이해하실 때 광천위의 집에서 많은 무당들을 먹이며 음사가 요란함으로 한때 시위하는 조사 제상들과 군조들에게 이르기까지 서로 돌아보며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사는 국법이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 곁에서 음사를 하였으니 어찌 치도에 방해롭지 않겠습니까? 법사가 주문하자 자전의 분부를 받아 한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아래 사람들이 내지라고 핑계하고 감히 이런 일들을 함으로 요사들이 힐문하지 못해 버려두게 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어제 헌부의 차자를 보고 내가 매우 놀랐다. 광천리의 비워둔 집을 무당들이 자전의 분부라고 핑계하며 집 지키는 사람을 위협하여 내보내고 감히 사탁한 짓을 했으니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추문을 해보면 자전의 분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며 강현이 아뢰기를 그 집이 비록 비어 있더라도 무당들이 어찌 임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서재들과 서로 내통하여 하였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자전의 분부가 아닌 것을 알 것입니까? 법사가 외부에서 다스리면 말단적인 일이니 무당들이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옛 말이 표대가 반듯하면 그림자가 곱고 그 눈이 맑으면 흐르는 물도 맑은 것이다 했습니다. 어찌 유독 무당들만 죄 줄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항시 엄중하게 금단하시고 자전께서도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서 단지 법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면 마침내 금단하지 못하리라 여깁니다. 지금 바야흐로 옛적의 제왕들이 다스린 것으로 법을 삼으시는데 소격사와 같은 것도 옛적 제왕들이 하던 것이 아니고 곧 말세의 한 일입니다. 지난날에 이를 폐지한 지 오래지 않아 자전을 위해 임시 변통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음사를 비록 성상께서는 하지 않으시지만 혹 자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성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법사가 마땅히 엄정하게 검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자전께서 분부하신 것인지 알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당들이 엄사하는 사특한 일은 조금이라도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모르겠는가.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고 만일 자직께서 분부하신 것이라면 또한 마땅히 간화에 그만두시도록 하겠다 하였다. 진저실록 56권 중종 20년 윤 12월 1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교동, 월간, 진무 등이 첨사에게 거역하되 몰래 당을 만들어 못된 말로 능멸, 모욕하는가 하면 심지어 깃발을 세워 표를 해놓고 적을 대하듯 합니다. 그리하여 첨사가 명령을 내리면 다같이 거역하고서 곧바로 깃발 아래로 모여 버리므로 첨사가 고립되고 도울 사람이 없게 합니다. 이를 들어 감사에게 알리려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몰래 군관으로 하여금 천문을 가지고 경기 감령으로 가도록 했었는데 진무들이 또한 뒤쫓아와 그 천문을 빼앗으려 함으로 싸우며 hir난하던 차에 감사가 잡아다 가두고서 지금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왕하가 지극히 가까운 경기 지방에서 장수와 사절 사이에 이런 변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듣고 놀라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는 교동고을 아전들이 원을 배반했었는데 이번에는 군주들이 또한 장수를 배반했습니다. 풍속의 완악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완만하게 다스릴 수 없으니 따로 추국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지 않은 병고이니 이를 아는 조관을 보내 철저히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